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삼성그룹 서류 발표가 난 지 시간이 좀 지났죠?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탈락 자소서들 첨삭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접수했는데 아직 자소서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좀 쭉쭉 밀어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 분에 대한 자소서 첨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순서상으로는 일찍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 분 기준으로 좀 첨삭을 진행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CIIM 부문 마케팅 지원하신 분이고요. 지난번처럼 자소서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포즈 하시고 오신 다음에 같이 첨삭을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오셨나요? 한 문단씩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단.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이 경험을 창출한다, 긍정적인 경험을 창출한다,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퀄컴과의 어떤 이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퀄컴과 협업했다. 그리고 여기서 잘하고 싶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물며 윈윈이 굉장히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스포티파이와 같은 이런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함과 동시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퀄컴과 협업했다.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 이 언급을 한 건지에 대한 이유 잘 모르겠고 첫 문단과의 연관성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포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데 어떤 중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한 느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과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피상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그 가치가 뭔지 모르겠고요. 일조는 당연히 취업하면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감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케터 역할을 하겠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자, 심리학의 과학일 수 있는 이유와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에 기반한 마케터가 되겠다. 어떤 근거에 기반한 마케터가 되겠다는 건지 삼성전자의 CEIM 부문의 마케터로서 어떤 제품군을 담당해서 어떤 시장에 어떤 새로운 브랜딩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 항목에서 지원자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났는지 전혀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왔고요. 우선 첫 문단부터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고 오셨겠죠? 우선은 서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성장 과정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서희 장군의 위인전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게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지적을 첫 번째 라인에다가 제가 써 놓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자가 여기서 느낀 바는 뭐냐면 훌륭한 의견도 이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앞에서는 그냥 위인전처럼 서희 장군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그냥 이렇게 주제식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정말로 지원자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감명을 받았겠구나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이 갈까요? 공감이 사실 그렇게 크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줄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장황하게 서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써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서 핵심에 집중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서희 장군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이 효율적인 사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다라는 게 주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에 해당하는 서희 장군의 스토리의 일부분만 타이트하게 제시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 장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효율적인 대안을 어떻게 떠올렸고 이런 대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쟁취함으로써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선사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나로서는 이런 서희 장군의 태도가 방식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면 좀 더 서희 장군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여기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위인전을 쓰고서 이 위인전을 통해서 교훈을 그냥 주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받은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서희 장군의 이야기도 너무 길게 위인전처럼 써졌다라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한 번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작부터 장황합니다. 뭐 이런 습관이 생겼다. 습관이 생겼다? 뭐 앞에서 어차피 교훈 드러냈으니까 그 교훈에 맞춰서 얘기 쓰는 거 아닌가요? 서희 장군이 보여준 분석력, 논리력, 효율성, 뭐 기타 블라블라블라 나도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 얘기를 바로 하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벌써 밑밥을 잔뜩 깝니다. 시작부터 장황해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 이야기인데 혼자서 너무 많은 피상적인 얘기들을 통해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의 핵심만 볼까요? 결국 SNS 계정 활성화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했던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지원자는 저렇게 했는데 나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건지 뒤에 볼까요? 자, 2개월치 데이터, 2개월치 게시글 122개, 인스타 최신 2개월치 게시물 125개 일일이 세워서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게 지원자의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행동. 지원자의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뭘까요? 자, 행동은 요만큼 나왔고요. 뒤에는 다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상황 설명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 건 어디예요? 바로 뒷부분이잖아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긁은 거. 자, 요만큼 긁어서 모든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는 입장에서는 잘 공감이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결과는 이따만큼을 썼어요. 그리고 행동은 한 줄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많은 걸 배웠고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리고 낭비, 불필요 모든 걸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배웠다고 하는데 디테일은 없고 혼자 나만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결과 나오는데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쓰고 앞부분은 타이트하게 뒷부분도 타이트하게 쓰고 이 중간을 불려서 썼어야만 지원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든지 효율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있었겠죠. 자,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왜 넣었는지는 알 것 같아. 일부러 약점을 넣었습니다. 약점을 좀 보완했다라는 걸 넣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넣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성장 과정 쓰면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길게 쭉 설명했어요. 뭐냐면 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피상적인 얘기죠. 음영칠한 부분. 피상적인 얘기에 근거 없어요. 자, 근거는 어디 나오죠? 근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근거는 뒤에 나오는데 짧게 나와요. 자, 요걸 통해서 팀 프로젝트에서 겸손한 태도 유지하려고 했고 어떤 겸손한 태도일까요? 디테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10개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증거는 어디 있죠? 혼자서 이렇게 행복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주셔야 읽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 써야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성 있는 내용에 좀 더 힘을 줬었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세이 3을 넣을까 하다가 4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좀 소재적인 측면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선 이분께서 쓰신 이 소재를 보면은 연구실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에세이4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쓰는 항목인데 본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좋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야기로 이 4번 항목을 채웠었어야 될까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에세이4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재 자체를 아쉬운 걸 넣게 되면 그냥 전체 자체가 너무 많이 아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로 넘어갑니다. 삼성 SDI 지원하신 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항목이 지원 동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나는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경험을 했대요. 지원한 이유를 묻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삼성 SDI의 어떤 미래를 끌어가고 싶었다라고 썼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글을 쓰면 훨씬 더 방향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데 많이 아쉽고요. 이 첫 번째, 연력학을 다뤄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뤘으면 붙여줘야 되나요? 자, 다루면서 느낀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라든지 중요 포인트라든지, 자,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아닌데 그냥 다뤄봤다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도 사실 위에와 1과 마찬가지. 그냥 주제를 택했다. 내가 배터리 적임자다. 공감이 안 갑니다. 그 구체적인 배운 내용을 언급해서 드러내서 본인의 생각을 어필했다면 될까 말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드러났죠. 만약에 그런 이 각각의 1과 2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파악했고, 자, 이를 통해 어떤 배터리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접근했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됐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쉽죠. 그냥 했다라고만 던져놓고 말았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두 문장에 음영치를 해놨는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입사 후 포부를 써야 되는데 안전성을 신경 쓰겠다. 그러면 한 줄 정도 안전성 신경 쓸 때 이거 쫙 그냥 간단하게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죠. 뒤에 일부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내용을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부분도 또 이것도 읽어보시면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뭘 했다. 그래서 나도 배터리 하겠다. 자, 그냥 무조건 던집니다. 뭘 했다라고. 자, 이렇게 던질 게 아니라, 자, 뭘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관심 생겼고 이걸 통해 배터리에 어떤 안전성을 어떻게 기여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괜찮은 자소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항목도 우선 두 문단 요만큼 먼저 읽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읽고 오셨죠? 첫 문단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긴 합니다. 인상 깊은 경험인데 왜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자소서 항목이 뭐죠? 성장 과정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미 도전 자체가 체계적 계획 수립 함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쇼미에 참가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시작부터 어색합니다. 주요 성과이기 때문에, 자, 인상 깊은 경험이기 때문에 일부러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랩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라면 인생에 이 영향을 끼친 사건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덕질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구나, 덕업일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왜 래퍼를 안 빠졌냐? 래퍼가 아니라 더 재밌는 그런 공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열 관련된 공부라든지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공부가 재밌어서 그 공부에 또 심취해가지고 성취를 이뤄왔다라고 뒷부분에서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흐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경험을 너무 안 좋게 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 두 번째 문단 문제가 또 여기도 많습니다. 자, 또 어색하게 접근을 해요. 고객 니즈 파악 역량을 길렀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이 친구가 한 건 뭐죠? 그냥 설문조사 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냥 적용하고 그에 따라 결과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통해 분석 해결 역량을 키웠다고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 전혀 안 갑니다. 우선 억지로 주제를 제시한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디테일한 과정을 보여줬어야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사를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했으며 그걸 통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해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었는지.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잘 나왔었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앞뒤로 뭐라 그래요? 그냥 사실은 설문조사해서 역량 길렀다. 근데 그 역량 길렀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요거밖에 없죠.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설문조사 하자마자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 요거 1번 항목에서 봤던 내용 재탕이잖아요. 자, 근데 1번 항목 재탕인데 사실 내용이 있나요? 내용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열심히 모듈팩 개발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지 내가 뭘 배웠고 뭘 배웠고 그걸 통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번에 썼던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쓴 겁니다. 여기 뒤에 쓴 내용을.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학원 연구실 인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등장했지?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주제를 잡은 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역량을 길렀는데 여기서는 설문조사 얘기가 나오고 여기선 갑자기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한 걸 통해서 내가 배터리 연구에 또 기여하겠다라는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내용은 아니지만 주제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아니면 연구 자체일까요? 글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써줄 것 같으면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연결을 하던지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쓰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좀 있기는 합니다. 디테일은 드러났는데 주제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배터리 개발 분야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 했다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뭐 확인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저라면 어떤 실험 과정에서 배터리에 이런 부분이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를 일찍이 썼을 것 같아요. 일찍이. 자,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을 더욱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학부 과목,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의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진짜 내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 해석 과제에 투입됐습니다. 해석했습니다. 뭐 썼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러니까 관련된 경험이어서 쓴 건 알겠으나 주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련된 경험에서 제시했을 뿐인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이고요. 최신 사회 이슈입니다. 자, 읽어보고 오셨죠?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죠? 시장 분석 아닌가요? 자, 여기서 묻는 건 뭐죠? 관심 있는 이슈와 견해를 묻고 있는데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세 개도 보면 여기도 분석이에요. 분석. 자, 향후 시장 분석입니다. 견해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뭐 물론 견해는 뭐냐면 향후 시장은 안정될 거다라는 견해죠. 자, 근데 향후 시장은 안정될 거라는 견해를 힘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삼성이 어디에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힘쓰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힘쓰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삼성이 힘써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안정적인 수율 확보에 신경 써야 된다. 신뢰를 얻어야 된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하다 끝나요. 시장 분석하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심지어 여기 1번, 3번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폭스바겐 전기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다양한 자동차 출시할 예정이다. 이거 다 코로나 이전 아닌가요? 자,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자,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 각 국가별로 이런 환경 규제 적용에 대한 시기 자체를 좀 지연시키거나 연기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마당에 지난
친환경에 좀 더 투자하거나 이런 규제 대응에 지금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이 정부나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를 이연시키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이 과연 합리적인지조차도 저는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분석 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견해를 제시하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타이트하게 끝내야 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점 반드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 웰스토리 지원하신 분의 자소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긴데요. 우선 앞부분 요만큼 제가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하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원자께서는. 여기 핵심 뭐냐면 케어푸드 공약에 있어서 단단한 재정이 핵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삼성 웰스토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하나요? 빨리 짧게 하면 되죠. 관련된 팩트만 제시해주면 될걸. 자,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소서 분량 거의 절반을 쓴 거예요. 뭐 절반까지는 한 30-40% 정도, 40% 정도 되긴 할 텐데.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상생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요건 결국에 뭐냐면은 삼성 웰스토리의 재정 기반, 단단한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사례죠. 좀 더 간략하게 썼어야죠. 왜냐면 뒤에 포부 쓰셔야 되잖아요. 포부 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써버리니까. 그래봤자 어차피 이게 다 그냥 재정 기반, 탄탄한 재정 기반에 뒷받침 된다라는 팩트, 그냥 근거일 뿐인데 너무 길게 썼죠. 근거일 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견해나 생각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걸 빨리 뒤에서 더 밝혀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분량을 더 많이 써야죠. 이 부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자, 뒷부분 마지막 부분 볼까요? 자, 강점은 이런 부분에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 못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강점이 웰스토리에 이런 확대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오케이입니다. 앞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의 재탕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앞에 어디서 했냐고요? 앞에 여기 했었습니다. 자, 케어푸드 산업 공략을 위해서는 재정 기반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포부 드러났나요? 포부? 매우 아쉽죠. 이게 포부라고 하기에는 그냥 영업이 할 일 언급 정도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군을 공략하고 싶은지, 어떤 제품군을 공략할 건지, 어떻게 좀 더 고정 수요를 확실하게 앞장서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내용입니다. 자, 성장 과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덩어리.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드러내긴 했어요. 본인이 창업도 하고 인턴도 하고 많이 경험했다고. 근데 우린 몰라요. 왜냐면 디테일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을 얘기하는 건지 대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부터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스펙부터. 자, 그리고 강점들까지, 여러 강점들 다 강조하고 싶었지만 이도저도 실패했습니다. 디테일도 없고 주제가 일관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고충 처리 전문 인턴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란 가맹점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인턴하는 동안 뭐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까지도 이해 안 가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건 얘기 안 하고 시작부터 나 역량 많이 갖췄다.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또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요. 팩트가 없거든요. 자, 뒤를 보겠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해요. 매장 직원들이 이 가격 안정화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대요. 막 항의했대. 고충을 듣던 본사 직원이었대. 자, 그냥 계속 설명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설명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중간에서 내가 뭔가 본사에서 전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긴 상황이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잔뜩 했고요. 아직 이 지원자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 액션이요. 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목소리를 듣자. 자, 이 피상적인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신뢰를 구축했는지 피상적인데 혹시라도 뒤에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준의 피드백을 원칙으로 빠르게 전달했다. 그리고 양방향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공감하나요? 어떤 소통의 실마리? 자,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전달했던 내용이 뭔지, 그 과정에서 서로 상충됐던 의견이 뭔지, 자, 어떻게 조율했는지, 자, 이런 디테일들을 얘기해줬어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또 뭘 어필하고 있냐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식 사업 주제 고충을 가까이 듣고 뭐 하는 영업사원이 되겠다. 공감 안 갑니다. 계속 혼자서 자기 입으로만 잘 들었다, 열심히 들었다, 피드백 제공했다, 귀를 기울였다, 신뢰 구축했다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는 입장에선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뒷부분 경험도 마저 좀 잠깐 멈췄다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또 처음부터 자꾸 밑밥을 깔아요. 이 경험을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데이터 기반 이끄는 성공 DNA를 배울 수 있었다. 아, 이렇게 낯간지럽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제목에다도 그 고객 데이터 또 써놨으면서 여기다도 또 씁니다. 중복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 여기도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뒷얘기를 계속 읽어볼 거예요. 친구들은 사업을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이것도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 상황, 뭐 내지는 위기 상황, 요런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 지원자께서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현지 리포트 분석했고, 분석 내용. 자, 그리고 나서 뒤엔 무슨 내용이죠? 전부 다 결과. 전부 결과입니다. 전부 결과. 그 다음부터는 이만큼이 전부 다 결과예요. 결과. 자, 우리가 지원자를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지원자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어디냐면 이 분석 과정 아닌가요? 분석 과정?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게 분석력이면 분석의 과정을 제대로 드러내야 우리가 분석력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자, 상황 잔뜩. 자, 과정은 매우 심플하게 생략해서, 생략 압축해서, 그리고 결과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공감이 가나요?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잘한 걸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어떤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느낌을 우리는 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덩어리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19로 다 발라버리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너무 다 발라버린 게 저는 너무 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좀 보고 오세요. 여기 첫 문단. 핵심 내용은 뭘까요? 웰스토리의 그런 이 위탁 급식 사업이랑 코로나를 합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관심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 B2C가 커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끝이에요. 아니, 견해를 제시해야 되는데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려면 B2C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핵심일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핵심이잖아. 근데 지금 앞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하냐 이거죠. 너무 장황합니다. 너무 장황해요. 코로나19 닥쳐가지고 어떤 변화 생겼는지 우리도 압니다. 본인이 이 지원자께서 제시해야 되는 견해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이고,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말 지원자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삼성 웰스토리의 강점 나와요. 강점 얘기를 여기서? 아니, 견해를 제시하라는 건데, 뭐 물론 삼성 웰스토리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삼성 웰스토리의 강점은 이렇게 분석을 해놓더니 여기 뒤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죠?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갑자기 유럽에 있는 북유럽의 요리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제공하겠다. 아이디어 잠깐 제시하더니 이를 통해 MZ 공략하겠다.
갑자기 포부를 밝힙니다. 자, 그런데 설득력은 많이 부족해요. 그냥 유럽 음식 가져오겠다가 전부지. 일뿐 코로나19 사태에 B2C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포부성 문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장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공략 잘 하겠다.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견해는 아니고 산업 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 지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자소서 같이 좀 분석을 해봤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자기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보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자분들 힘내시고 계속 뜨는 것들 열심히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